어제 연통TV에서 다룬 북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다큐멘터리. 짧게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 9월에) 찍힌 사진인데 이때로 말하면 태평양 전쟁이 격렬하던 때입니다. 중국과 미얀마 국경 일대였던 중국 운남성 성산이었습니다. 연합군의 한 정군 기자가 이렇게 현지에서 최전선 시대까지 끌려나와 끔찍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던 이런 여성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현지에서 사진기 샷을 늘었습니다. 이 사진은 미 국회 도서관에 소장돼 있었습니다. 1984년에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주인공들이 실제 살아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역사 자료로만 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들이 태평양 전쟁 시기 중국 운남성 성산 격전에서 살아 돌아온 하얌이라는 9.1번군 병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당시 조선인 위안부들에 대하여 회상하면서 그들 가운데 와카하루로 불리우던 22살 여성이 있었다는 것. 그의 본명은 박용심이었으며 연합군이 촬영한 사진에 찍힌 조선인 위안부들 중에서 임신한 여성이 바로 그 와카하루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수백 번을 보아온 그 사진 속에 바로 그 임신한 여성이 우리나라의 박용심 할머니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남포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남포시 강서구역. 박용심 할머니에게는 조국 해방 전쟁이 끝난 후 고아원에서 데려다 키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박용심 할머니가 살고 있던 여기 강서가 할머니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18살 나던 1939년 여름 어느 날, 이번 순사갈 길 모자씩 돌아가 쓰고 긴 칼 차고서 왔어요. 가면 길에 얼마 있다 와서 나한테 와서 가자고 해서 왜 가자냐니 이 시장놈 갔나 가자면 가지 뭐 너 돈 벌러 가자는데 싫니? 돈 벌러 어디 가자니 더는 낭동길로 가자고. 그자의 거짓말에서가 할머니는 몇몇 처녀들과 함께 평양역으로 갔습니다. 20살 안팎의 처녀들이 15명 정도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화물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일본군의 삼엄한 감시 속에 죄인 취급을 받으며 낯설은 이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확인한다는 게 우리로서는 정말 난감하고 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바다 구경 언제 처음 하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게 아마 내가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서 싱가포르 거쳐 만마로 갈 때야. 그때 배로 갔으니까 그때 바다 처음 봤어. 하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할머니, 그 중국 운남의 성산 결전에 참가했던 그 9.1번군 병사가 하나 살아남은 게 있습니다. 그 9.1번군 병사가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임신한 여성이 와카하루라고 불렸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난 아니요. 여기엔 내가 없어. 누가, 어느 놈이 그렇게 말했어. 사진을 보자마자 할머니가 갑자기 막 경련을 일듯이 막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머릿속에 할머니가 옳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에 노예라는 말이 생겨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들의 비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역사의 갈피들마다에 빛으로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타국의 전장으로 강제로 끌려다니며 군인들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준 노예들의 역사를 국가가 직접 조직하고 강제적으로 집행한例는 아직 없었습니다. 반인륜적인 특대형 범죄는 192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20살 안팎의 여성은 물론 어머니의 치마폭에 숨어 있거나 뜰학에서 소꿉놀이를 하던 어린 소녀들, 애기 어머니와 결혼식을 앞둔 약혼녀들, 그 수는 20만에 달했습니다. 인류 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수국 전범자들을 재판했던 도쿄 국동국제군사재판에서도 이 문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저지른 군 성노예제의 반인륜성을 잘 알고 있고 더욱이 이러한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일본인이 일본군 성노예제의 전말을 가리우기 위한 은폐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91년 8월 세계를 경악케 하는 한 건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려가지고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남조선의 김학순 여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자기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였음을 고발하며 일본 도쿄 지방 법원에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제소를 했다는 보도가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남조선,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유럽에서까지 수십 년 세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한과 소름의 응어리들이 연속 터져나왔습니다.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일본이었습니다. 전장에 왔던 여자들은 돈벌이를 하려 왔던 매업녀들이었다. 정부나 군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민간업자들이 한 짓이었다. 후한무치한 일본이 더 이상 발뺌을 하지 못하게 하자면 보다 더 유력한 증언자가 필요했습니다. 전에 보여주었던 그 사진 어떻게 했어? 이게 나요. 2003년 11월 18일 박용심 할머니는 중국 행렬차에 올랐습니다. 내가 바로 일본 놈들에게 요린당한 성노예였다는 것을 증명하고야 말겠다. 박용심 할머니가 끌려갔던 중국 남경의 리제항 위안소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개 구역이 전부 위안소입니다. 정말 눈앞에 위안소가 점점 다가오니까 할머니가 통곡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안 들어가겠다고 싫다고 막 통곡을 하면서 자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자기가 성노예로 끌려왔던 이 위안소가 일본군이 둥지 틀고 있던 데로부터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된 순수 조선 여성들만 끌려와 있던 위안소였다고 하면서 자기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던 그 방 2충 19호실을 찾아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서 방을 쭉 돌아보던 할머니가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침대에 주저앉아서 어린애처럼 소리를 내어 통곡을 하는데 같이 갔던 우리들 다들 1942년에 많은 조선 여성들과 함께 배를 타고 상해와 싱가포르를 거쳐 미얀마의 라시오에 있는 이카쿠로 위안소에 또다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미얀마의 라시오에서 할머니에게는 남경의 위안소에서 불리우던 우따마르라는 일본 이름 대신 와카하루라는 일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라시오에서는 주로 보병과 땅크병들을 상대해야 했다. 싸움마당에서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놈들이 술까지 처먹고 달려들 때의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중국의 운남성 송산. 박용심 할머니가 임신부의 모습으로 사진에 찍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당시 중국과 미얀마와의 국경지대였습니다.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일본군의 최전선이기도 했습니다. 박용심 할머니가 성노예로 끌려다닌 로정은 일본군 위안소가 중국의 남경과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간오지 최전선에 이르기까지 일본 침략군의 발길이 가닿는 그 어디가나 전개되어 있었음을 송산에서의 치열한 100일간의 격전에서 패하게 되자 일본 침략군은 끌고 다니던 성노예 여성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다 못해 이렇게 방공호에 몰아놓고 수류탄을 던져 집단적으로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방공호 입구에 있던 박용심 할머니는
일본군이 군기를 태웠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군이 패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재빨리 몇 명의 여성들과 함께 방공호를 뛰쳐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몇 분 안 있어 방공호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강가의 강냉이 밭에 누워 생강냉이를 뜯어먹던 박용심 할머니와 그의 일행은 당시 17살 난 중국 소년에 의해서 구원됐다고 합니다. 박용심 할머니는 이렇게 연합군에 넘겨졌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 미국 국립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된 동화상 자료로서 바로 리종조로 인해 의해서 연합군에 넘겨진 박용심 할머니의 일행을 촬영한 화면 자료입니다. 200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일본 도쿄의 구단회관에서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서 일본군 성노예제를 재판하는 여성 국제전범 법정이 열렸다. 법정에서는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던 당시 이 9명의 주범들뿐만 아니라 1946년 도쿄 국동국제군사재판에 기소되지 않았던 외왕 히로히토에게까지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반일륜 범죄는 죽어서도 결산을 받는다는 심각한 역사의 교훈을 확충하였다. 일본군 속노예 범죄는 지워버릴 수도 덮어버릴 수도 없는 국가적 범죄입니다. 박용심으로 인은 200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도 받지 못한 채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물을 창작하는 과정에 이런 질문에도 부딪혔댔습니다. 왜 굳이 일제가 우리 조선 여성들을 성노예한 그때로부터 거의 한 세기가 되어오는 오늘에 와서까지 이 가슴 아프고 참혹한 역사를 파헤쳐야만 하는가? 이 역사가 참혹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덮어둔다면, 외면한다면 이 역사는 우리 후대들의 기억 속에 삭막해질 것입니다. 아니, 영영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역사는 이미 심판을 내렸습니다. 역사란 거짓을 모릅니다. 일제가 인류 앞에 저지른 성노예 범죄는 절대로 시대오가 없다. 조선민족은 끝까지 기어이 피해의 결산을 하고야 말 것이다. 나는 죽더라도 증명할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내가 증명합니다. 이 역사를 지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됩니다.